내란 우두머리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침대 변론은 반복됐습니다. 재판부가 여러 차례 재촉했지만 소용없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갈릴레이부터 몽테스키웨까지 각종 역사적 인물을 끌어오면서 11시간 동안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이채영 기자입니다. 결심 공판 시작과 함께 증거 조사에 나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침대 변론 논란을 의식했는지 재판지원은 특검 탓이라고 반박부터 했습니다. 오히려 특검이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부분에 관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서를 돌아가며 주제를 쪼개 변론을 이어갔는데 재판부가 시간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지만 변론은 계속됐습니다. 아까 얘기들을 쭉 한번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되는 거는 빼고 해주십시오. 오전에 이미 발언을 한 사람이 오후에도 또 하거나 내용이 겹치자 재판사는 또다시 시간을 줄여달라고 했지만 지난 금요일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단호한 제지는 없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내란몰이의 피해자가 됐다거나 대통령은 기사 쪼가리 62개 이하여 탄핵 소추되었습니다. 핍박받았던 갈릴레이를 내세워 다수가 진실은 아니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삼권 분립을 주장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웨까지 끌고 와 비상계엄이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란 논리를 폈습니다. 몽테스키웨는 입법, 행정, 사법의 상권 분립 원리를 주장한 바 있는데 부정선거 의혹을 또 파고들거나 파급 효과가 작은 메시지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는 등 계엄 정당성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선고 결정까지 부정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문영배는 선고 기일을 미루면서 자신의 뜻에 따라 파면 결정에 동의할 때까지 다른 재판관에게 결정을 설득하는 황당한 짓을 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변론 중간중간 직접 발언을 보태기도 했는데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한박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시간 반에 걸친 최후 진술에서 헌재 탄핵을 부정하고 특검 수사는 망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기현 재판부는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19일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자정을 넘겨 시작된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1시간 30분이나 이어졌습니다. 특검 수사는 광란의 칼춤이고 공소장은 망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었다며 공직자들을 마구잡이 입건해 무리한 기소를 남발했다는 겁니다. 직접 적어온 종이를 보고 있다 계엄 선포를 야당 탓으로 돌리는 대목에선 방청석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은 반국가 세력과 손잡은 거대 야당의 망국적 패악을 알리는 대국민 호소였다며 탄핵 심판 때부터 반복해온 주장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자신이 선포한 계엄에는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없었다고 내란죄 구속 요건을 부정하기 위한 주장에 수십 분을 할애했습니다.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고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고 강조하며 자신은 장기 집권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친위 쿠데타는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12.3 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부정하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하던 국민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알게 됐다며 계엄 선포가 국민과 청년에게 계몽령이 됐다는 겁니다. 장시간 이어진 윤 전 대통령 진술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계엄에 가담한 군경지휘부의 최후 진술까지 모두 마치자 시계는 재판 시작 17시간 가까이 지난 새벽 2시를 훌쩍 넘겼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은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19일 오후 3시 1심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12.3 계엄 443일 만입니다. 지 재판장은 침대 변론 논란을 의식한 듯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했지만 미비한 점도 많았을 걸로 생각한다며 양해를 구했고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내건 반국가 세력은 다름 아닌 윤 전 대통령 본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 윤 전 대통령은 헛웃음을 짓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팽재용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내건 이유는 반국가 세력이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줄탄핵, 입법 독재, 예산 삭감 등을 들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당시 야당을 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란 특검은 반국가 세력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옥수 특검보는 구형 과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소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66조와 국가보안법 제1조를 언급했습니다.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그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함이 상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명분으로 지목했던 이른바 반국가 세력이 실질적으로 누구였는지를 명확히 드러낸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도 범행에 동조한 반국가 세력으로 평가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총칼로 위협받거나 통제받지 않았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통신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에 알리거나 제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보 발언 내내 무표정으로 일관했지만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일부 방청객이 특검을 향해 욕설을 하자 이 모습을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팽재용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핵심 재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어제 결심 공판을 끝으로 기소 1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선고만 남겨두게 됐는데요. 두 번의 구속과 재판부 접대 의혹 논란까지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김태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1월 19일 헌정사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첫 공판을 앞두고 청구한 구속 취소 요청을 직위원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기한이 만료됐다는 판단을 내리며 재판 시작부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대선 이후 출범한 내란특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재구속 이후 재판과 특검 출석을 거부하다 석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과 언쟁을 벌이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런 위치 추적 같은 거를 하게끔 한다는 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지 않았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냥.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내란 혐의 재판을 모두 맡은 직위원 부장판사를 둘러싼 룸살롱 접대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우여곡절 끝에 9개월간 이어진 1심 재판은 이제 선고만 남겨둔 가운데 결과는 2월 초중순에 나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김태욱입니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면서 전두환 신군부보다 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사형과 무기징역을 놓고 고민한 내란 특검의 결론은 사형이었습니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06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법적 판단입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장 군입 난입과 언론사 단전 단수 시도 등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계엄을 통치 행위라고 견강부회하고 있지만 실상은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위해 국가와 공동체, 군경 등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불행한 전례가 있었음에도 이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어 가명 참작 요소가 없다는 점도 사형 구형 이유로 꼽았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받았습니다. 특검은 우리 사회 전반에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한 피고인들에 대해 피해자인 국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모두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동훈입니다.